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던 월요일 오전 전 세계는 하늘에 올려다보며 근심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인공위성 한 대가 지구로 추락했기 때문인데요. 인공위성의 추락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진다. 네. 큰 사고가 날 것 같이 여러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 위성이 그 중남미하고 그 남극, 그다음에 호주 서쪽의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추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 대부분 다 이제 바다에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전체가 한 1톤 정도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권에서 타고 땅이나 바다에 떨어진 양은 한 200km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위성이 이 육지에 떨어져서 사람의 피해를 줬다 이런 보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1957년 10월에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올라간 다음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에 거의 한 10,000대 가까운, 공식적으로 한 수천 대지만 첩보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10,000대 가까운 위성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활동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이제 수명이 다한 거죠. 수명이 다한 위성들은 궤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성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실제로 러시아 위성하고 미국의 그 통신 위성이 서로 이제 충돌해서 폭발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처럼 이런 위성 파편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그 소유주 탈취선으로 대피한 적도 한 10차례 이상 있었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우주 쓰레기들, 인공위성, 폐기된 인공위성들, 이번 같은 경우는 무사히 떨어졌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위험성, 대비책 이런 것이 많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누구든지 간에 우주 쓰레기를 내 집 앞 쓰레기는 꼭 내가 치운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치우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주 이 위성이라든가 쓰레기는 아무나 못 치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가 치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새나갈 수 있잖아요. 이 위성 처리 문제들 정말 이거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정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우주 공간이 다 이 위성 쓰레기라든가 폐기 위성으로 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위성을 날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UN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위성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스페이스 가드,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성 쓰레기라든가 위성 잔해들을 치우는 거, 그다음에 클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강구되는데 유엔에서 총괄하는 통합적인 그런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20년 때까지는 이 우주 쓰레기 문제라든가 폐기 위성들을 처리하는 국제적인 공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위성은 이제 실시간 검색을 올릴 만큼 많은 이슈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대기권에서 많이 이제 타버렸는데 이제 또 앞서 얘기해주신 문제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가 첫 번째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망갈리안은 힌디어로 화성 탐사선을 뜻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38분, 무게 1.35톤, 소형차 크기의 망갈리안은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무사히 지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내년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 망갈리안은 화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망갈리안의 화성 여행이 성공하면 인도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 나라가 됩니다. 중국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기에 뒤질세라 인도가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과거의 이 우주 개발은 미국과 러시아의 양대 싸움이었죠. 거기에 이제 유럽연합이 가세하면서 세 군데가
아주 그냥 앞다퉈서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주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경쟁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우주정거장도 띄워 올렸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달탄선도 보내고 유인 우주선도 발사하고 네. 여성 우주인도 나오고 다 했는데 이 중국에 뒤처졌던 인도가 이번에는 화성 탐사선 발사에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화성 탐사선 발사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5일날 그 인도의 그 화성 탐사선, 그러니까 망갈리안이라는 우주선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300일 정도 이제 우주 여행을 하고 내년 9월 24일 경에 이제 화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성의 이제 대기라든가 그 화성의 이제 그 토양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할 텐데요. 뭐 착륙하는 건 아니고 화성 궤도를 돌면서 이제 네. 궤도상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도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하죠. 인구는 한 12억 가까이 되면서 네.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하지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국가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 때에도 우주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국으로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네.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망갈리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화성 탐사선 개발의 한 10분의 2 정도 예산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만든 거는 네, 좋은 건데요. 그러네요. 예. 하지만 이 인도 자체가 과연 이 우주 개발을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인도가 이제 1980년에 최초에 이제 자국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한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찬드리안이라고 하는 달 탐사선을 발사했고, 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망갈리안은 이제 이게 화성 탐사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기까지 굉장히 급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에는 인도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이 우주 개발, 뭐 이제는 인구 많은 나라들이 다 앞서가는 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도의 우주 개발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살피면서 네. 우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네.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각국 나라에서 앞다퉈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인도에서 화성 탐사선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니까요. 좀 더 어떤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